어느 하여간에 어떤 속담인데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속담이 어, 있는데 네, 그렇게 그 말을 비유를 해보자면은 사람은 하나의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컨퍼런스장에서 내가 평상시에 만났던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는 건 도서관 대 도서관이 만나는 어떤 네, 도서관이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이 되는 순간 네.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도서관에 없었던 내 도서관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의 책들이 막 꽂히고 막 대화를 하면서 그 그러게요. 책들이 막 꽂히는 거예요, 내 도서관에. 네, 상대방도 네. 내 책들을 막 그렇게 재밌는데요, 상상해 예, 보니까. 네. 예,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내 서재를 쫙 주고 또 나도 그 서재를 받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되는 거죠. 예. 주고받고 더 이렇게 음. 풍성해지는 네, 그런 예. 시간들. 이 바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컨퍼런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컨퍼런스 얘기를 했으니 사실은 이제 보표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많이 만나시는 걸로 네, 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음 챙김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그냥 이제 사람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뭐 많이 만나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지막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을 확 닫아버리죠. 마음을 닫으면은 이제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되죠. 사람 안 만나면 네, 편하긴 편해요. 예, 편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 챙김을 더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얘기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 호불호를 안 갖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그거는 호불호를 갖는 거에 50%밖에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네, 한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한때 기대했고 한때 사람을 음, 미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보표님뿐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 막 미운 적 있잖아요.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면은 이유 없이 미울 때도 있고요. 예, 또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그 사람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미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경우. 내가 이 음, 사람이 좋았어요. 호감이어가지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떤 거를 해줬는데 내 기준에서는 약간 뭐 좋은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음, 나한테 좀 피드백을 줘야 된다. 기대를 하는 네, 거죠, 기대. 음, 뭐,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표현하면 다 좋은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표현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표현 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혼자 아, 또 네. 혼자 또 괜히 그쵸. 오해하고 네, 예,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해줬는데 감사함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아웃시켜 버린대요. 그 삶에서. 근데 저는 이제 네. 그걸 보면서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존중은 하겠으나 저는 속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거는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건 이제 졌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뭔가를 계속 그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뒤틀리고 뒤틀린 거를 내가 맞추려고 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 네. 가dim 잘란드나 마이클 싱어가 얘기한 어떤 밸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너무 네. 좋아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네.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집착을 안 한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뭐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왔으면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필수가 되잖아요. 네, 뭐 하루에 뭐 부부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일하면서도요. 네, 그러면서 네. 정말로 그 호불호를 갖지 않고 그냥 사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는 것이 그냥 그게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사람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 1대1로 내가 그 사람의 뭐 세포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게 네, 세포지 않습니까? 그 세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을 함께 해온 게 아닌 이상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네, 순간에만 만났고 그 순간에 나눴던 그 대화, 그 순간에 나눴던 그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쳐내는 거가 네, 자체가 정말로 그 자연의 이치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음,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물 네, 흐르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쵸, 방금 네, 얘기해주신 뭐 바디임 젤란드가 얘기했던 뭐 그런 잉여 포텐셜을 만들고 뭐 그런 것인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음, 가장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분들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 교류가 잘 안 되거나 정말 네, 답답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셨던 그 미워하지만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로 그 얘기는 5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그냥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하지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두거든요. 그냥 네, 가까이 가서 뭐 있는 거 거리를 두고 뭐 그런 거 자체가 뭐 싫어하고 네,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각자만의 시간을 갖고 각자만의 그 길을 그쵸, 가는 것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샤워하거나 뭐 네,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어 안 좋았던 그 생각부터 떠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요 근데 네,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또 많이 무장을 했잖아요 지켜보는 눈 그러니까 나를 또 네,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네, 그거를 이제 흘러가게끔 놔둬두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잘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뭐 그냥 네, 각자만의 길을 가다가 마주쳤을 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볼 수 음, 있는 그런 것들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음, 저도 이렇게 내 갈 길을 가고 네, 음. 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집착할까? 제가 생각 네, 어느 날 해봤는데요.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누군가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누군가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을 또 싫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한 결속력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렇게 남 욕하면서 친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되면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음, 직장 상사 A를 계속 씹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항상 내 친구 두 명, 세 명하고는 강한 결속력이 공동의 적이 생기기 때문에 강한 네, 결속력이 됩니다. 아군 적군이 확실하게 나뉘니까요. 네, 또 반대로 싫어하는 거 아니라 좋아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죠. 네, 뭐 집착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외롭진 않죠. 왜냐면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고 한시도 네,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외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이 있겠지만은 외롭지 않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누군가 너무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 약간 중도의 길인데요. 그렇다라는 거는 좀 외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자기만의 길이라는 거는 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기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초반에는 외롭습니다. 초반에 외롭고 누가 이해도 못 해주고 그리고 네, 오히려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네,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를 가고 있으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네. 네, 그냥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가 예,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 정말 멋지구나,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음, 있었어. 네, 그렇게 되는 그런 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은 세상에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길을 이제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되면 인사도 하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 삶에 거의 제가 적응해서 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이 말을 무슨 원주민의 추장님인가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오늘 네 예, 원주민이 많이 나오네요. 예, 원주민의 무슨 추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라. 예, 모든 사람에게 네, 존경을 표하라. 그 뒤에 말이 이제 하지만 아무에게도 굽실거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예, 제가 좋아하는 네, 말인데요.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저 사람이 단순히 나보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직위에 있어서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무조건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굽실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네, 같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같이 하는 이제 여행자로서 그냥 여러 네, 가지 배경이 틀린 것뿐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을 존경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중도 할 수 있고 존경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굽실거릴 네, 필요까지는 없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당당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할 때, 상대방이 그 빛나는 걸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음, 제가 AI 컨퍼런스 갔을 때에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사실은 한국인이고 그리고 미국에 산 지는 뭐 한 얼마 됐는데 한국인이다. 근데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할 건데 너네 회사가 와서 너 연설 여기서 한 것처럼 스피치 한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당황을 하죠. 상대방이 너가 뭔데? 그러면 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내가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막 그렇게 해도 보통은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라는 게 이제 막 괄시하는 게 아니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음, 그냥 거기서 네, 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존경을 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네, 컨퍼런스에 대한 리뷰를 쓰는 거죠. 예, 리뷰를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그 제품도 판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뷰 잘 안 쓰잖아요, 고객들이.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컨퍼런스도 그 컨퍼런스 주최자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어, 그 연설하신 분은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드백을 잘 안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그렇다면은 나는 피드백을 되게 잘 해주자, 반대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갔다 온 다음에 피드백을 쓰는 거죠. 어디 트위터에다 쓰거나 아니면 링크드인에다가 쓰는 거죠. 그 사람들 네, 태그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연설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게 뭐가 좋았다, 이게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굽실거리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음,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네,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굽실된다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네,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걸어갈 때 나도 모르는 빛이 난다. 근데 그 빛을 음,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 예. 네, 내가 당당해야지 좀 더 사람에 대해서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가족에서도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로서 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예.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나로서 어떠한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예. 진실되게 그 감정을 인질로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랑 또 비슷하게 이게 예. 엮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라든지 감정 실랑이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라고 또 이렇게 그런데 또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가도 삶에서 계속 거꾸라지다 보면은 당당함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그때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맞아요. 네,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나 스스로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네, 사실은 중요한 게 가족이거나 배우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네,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대만의 이안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우 네, 장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어서 뭐 헐리우드에서도 이미 흥행도 많이 했고 굉장히 유명한 음, 상도 많이 받고
네. 근데 그분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뜨기 전에 생활이 나오는데 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 그게 안 되니까 허드렛 일만 하고 뭐 다 각본을 가지고 가도 다 거절당하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네. 했지만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당당하게 했지만 계속된 거절 속에서 그 빛을 잃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어쩔 수 없이 컴퓨터라도 배우자. 컴퓨터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컴퓨터 학원 음. 등록해가지고 내가 밥벌이라도 해야 되겠다.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음. 이제 그거를 이제 가방에다가 이렇게 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네. 와이프가 보게 됐나 봐요. 근데 음. 와이프가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독한테. 당신은 영화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지금 왜 배우냐. 당장에. 음. 예. 배우지 말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한 감독이 그 컴퓨터 수료증을 그 수강증을 찢어버렸다. 라는 음. 얘기가 있고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 장인 어른께서 하도 네. 이제 남편이 밥벌이를 못하니까 그 와이프한테 돈을 좀 주면서 이걸로 중국 그 음식점이라도 좀 차려라. 그런데 와. 그 와이프가 그걸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배우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배우자를 잘 만나려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 예.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친구 이제 결혼 또 한 친구가 있고 또 안 한 친구가 있고 하는데 뭐 어떻게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가 갖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올바른 그렇죠. 사람이어야 네. 그 올바른 사람을 누군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아본 사람이 그렇죠. 올바른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네. 네. 그 질문은 사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 질문은 사실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그렇죠. 사람인가?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 나는 현재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래서 스스로 네. 자기한테 계속 물어보고 자기를 네. 결국 맑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그랜드 카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예, 났습니다. 그분이 100만 원만 수중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예, 받았을 때 나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은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려면은 휘발유부터 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음, 인터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다. 나한테 예,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더 강해지거나 내가 좀 더 증진해서 거기서부터 또 음, 다른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이렇게 예,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물론 배우자를 만날 때도 내가 운동을 음, 하고 내가 멋지고 내가 책을 읽어서 사상을 키우고 사상이라든지 내 예, 마음 챙김을 하고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된 그런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또 예,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해 예, 주신 컨퍼런스가 되게 좋은 예잖아요. 1,500불 내서 예, 거기 들어갔더니 예, 1,500불 다 내신 분들만 있잖아요. 예, 그런 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네. 확대해서 그냥 인생의 전반이지 않나. 네. 영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럼 이제 뭐 바딤 잘란드나 뭐 마이클 싱어나 뭐 영성 멘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네, 그분들을 내가 알아야 내가 어딘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릴 때 누군가 한 귀로 듣고 저 사람 하면서 알아보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영성 쪽으로는 마음 챙김 쪽으로 말이 통하겠죠. 제가 이제 네, 베가스에 가면은 택시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퐁테블루 호텔은 제가 한 번도 안 묵어봤기 때문에 다른 호텔에서 묵고 거길 한번 이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택시를 네, 탔을 때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연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흰머리가 많이 나신 분인데 네. 만약에 당신이 20대로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살겠냐? 혹은 택시 기사님한테요. 네, 혹은 20대의 젊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으라고 음, 하겠습니까? 이제 네. 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많이 보던 그런 컨텐츠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나도 한번 해보자. 유튜브 찍진 않았지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네.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을 컨퍼런스에서 만난 굉장히 성공한 어, 한 분야의 27년 이제 파이낸스 쪽에 27년 있으셨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궁금하네요. 두 네. 분의 대답이 정말 똑같아요. 소위 어,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답도 똑같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은, 기사님이 본인께서는 19살 때 2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21살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다. 근데 이제 쉼없이 네. 달려온 그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컴퓨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컴퓨터 시대가 음, 왔는데 친구들도 컴퓨터를 배우는데 너도 한번 배워보라 이제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는 왠지 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이제 음, 두려움 때문에 그걸 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음,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다. 너무 네. 두려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리스크를 젊음이라는 나이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데 리스크를 감당 안 하면 노인과 똑같은 건데 왜 내가 젊었을 때 노인처럼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자기가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은 리스크를 많이 감행하는 삶을 살겠다. 컴퓨터도 배워보고 그다음에 뭐 뭣도 해보고 실패할지언정 그 당시에는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공한 사업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행 안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자기가 음, 지금 20년 넘게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크게 될 수 있었던 지나고 네. 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이는데 그러한 기회들이 내가 왜 그러한 기회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음, 결국에는 두려움. 내가 그걸 했을 때 내 커리어가 뭐가 망가질까 봐. 아니면은 음, 내가 지금 이걸 5년째 잘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저걸 했을 때 다시는 여기에 못 돌아올까 봐. 너무 뒤처져서.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아니면 사업에 뭐 내가 실패하면은 다시는 못 일어날까 봐. 여러 가지 그 네. 두려움 때문에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고 지금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더 크게 내 꿈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네. 수 없었던 거는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네. 이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컨퍼런스, 심지어 택시를 타도 네, 컨퍼런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데요. 제가 네. 사실은 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음, 어 제가 이제 저는 저만의 길을 가고 있고 네. 그런 그 길을 가면서 사실은 가끔은 그리워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호주에서 생활들 있잖아요. 그냥 네. 회사에서 주는 그냥 그런 연봉 음, 받으면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되게 편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고 새로운 것을 네. 계속 함으로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언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가 지금 내가 지금 네. 하고 있는 것일 뿐이구나. 음, 물론 내가 지금 넘어지면은 또 다른 것을 하면서 일어나면 되는 건데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너 그렇게 하면 너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너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게 무너지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데 내 백기를 낚시를 던졌을 때 그중에 몇 마리는 건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은 시도를 해보고 많은 실패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겠죠. 네, 언젠가는 네. 뭔가가 이렇게 음. 올려지겠죠. 네. 근데 꼭 이렇게 네.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환경이 아니라 뭔가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라면은 일단 지금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안전지대 밖에는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 네. 가지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막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의 버전이 지금 내 네. 버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그램도 베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베타 버전이다. 예, 이런 얘기도 옛날에 음, 제가 네. 어떤 책에서 읽어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원한 베타 버전입니다. 완성본이 아니에요. 베타 버전이란 뭡니까? 계속 버전을 내놓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네.
버전 2.3, 2.4, 2.6, 뭐 0.77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베타 버전은 나는 영원한 베타 버전인데 나라는 베타 버전은 지금 버전 몇일까? 아, 그리고 음,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들. 아까 히로님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앞으로 또 경험할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했을 때 나라는 베타 버전은 버전이 몇 번 업그레이드 될까? 그리고 그 베타 버전은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음,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예, 굉장히 즐겁죠. 그리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또 사람들한테 제가 리더로서 뭐 커뮤니티 리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 그 어깨 좀 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아마존 제가 하고 있지만은 아마존 판매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잘 될 때는 너무 좋죠. 근데 안 될 때는 또 어깨가 막 다 죽거나 뭐 이러고 네, 어떤 컨퍼런스에서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셀러를 만나게 되면 기가 죽고 나는 아무것도 네,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 좀 피고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몰라도 당당하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네,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부터 어떻게 보면은 또 배우자, 또 사람 만나는 예. 그런 이야기까지 네, 많은 그 전반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속속히 그런 조그만 토픽에서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고요.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 많은 이야기 속에서 네, 얻어가실 거 많이 얻어가시고 인생에서 또 한번 적용해 예. 보시고 또 좋은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 45번째 시간은 네, 여기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예. 회차부터는 새로운 책을 하죠. 어떤 책인가요? 예. 다음 책은 이제 저희가 드디어 마이크